인덱스에 있는 자료를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보면서 전 세계적인 SNS 흐름들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으셔도 되고요. 다 드려요. 이런 거 저는 항상 강의한 다음에 강의한 자료 항상 다 드리는 거 아시죠? 소스셔서.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2014년도 글로벌 SNS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조사를 발표하는 걸로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우리나라 많이 언론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네. 근데 여기 회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역시 그 사이트는요. 32개국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SNS 트렌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우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의 최근 6개월간입니다. 2014년도에 최근 6개월간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그런 또 회원수, 가장 급증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회원수하고 또 액티브한 유저들이 많은 그런 활동가들이 많은 그런 소셜 플랫폼들을 탑으로 생긴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1위가 뭘까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온 게 텀블러입니다. 텀블러.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용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 이제 텀블러인데, 텀블러가 보면 액티브한 사용자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서도 거의 핀터레스트 다음으로, 핀터레스트가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회원 수가 많은 곳으로는 핀터레스트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번째가 이제 텀블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끝에 있는 보면 페이스북이 저쪽 끝에 있죠. 그러면 페이스북은 성장세가 둔화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워낙 회원 수가 또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10위권 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세를 어느 정도 아직은 좀 정체되어 있지만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흐름만큼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핀터레스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요즘 아주 한창 젊은 사람들 아주 열풍을 불고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위터는 이제 많이 맛이 갔어요. 트위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여전히, 구글 플러스 페이스북. 네,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SNS들이 가장 요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텀블러가 지금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텀블러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좀 드릴 텐데, 텀블러도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독특해요.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용자들도 점점 요즘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텀블러에 가면 사람들은 그냥 이거 띄우는 거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텀블러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텀블러의 페이지입니다. 텀블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핀터레스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즘 추세가 이렇게 사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진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게 있죠. 우리 라이크,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페이스북처럼 친구를 추가하거나 내가 상락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친구 공개, 전체 공개 이런 거 개념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는 그냥 내가 갖고 와 하고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팔로잉 하거나 그냥 내가 올리면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추장스러운 장벽을 좀 제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이게 이제 텀블러가 되겠습니다. 텀블러는 바로 이 사람이 텀블러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나이로는 이제 27살이고요. 요 와이어드에 나온 것에 25살 때 나왔는데 21살 때 창립을 했어요. 텀블러를. 창립을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서 이제 이걸 창립을 했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즘 추세들이 보면은 다 나이가 20대 초반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 특징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또 21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됐었던 거는 2013년도에 야후에서 텀블러를 인수했죠. 얼마 인수했는지 아세요? 11억 달러, 1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이 사람 1조 원 벌었어요. 수십 달 거의. 갑자기 재벌이 돼. 이런 거 하나 잘 만들면 바로 재벌로 가는 요즘 그런 작년에 엄청나게 대세를 화제를 불러 모았었던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카프입니다. 데이비드 카프.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었고 이제 아주 신흥 부호로 아주 이제 거의 부호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11억 달러에 매각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렇죠? 예.
이렇게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큰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액티브 유저들, 활동가들이 많은 그런 탑 소셜 플랫폼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나이대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my age예요. 나이에 따라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세계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이대 봤을 때. 자, 요 색깔은 16세에서 24세고요. 요 회색은 25세에서 34세. 이쪽 색깔은 이제 35세에서 44세. 각자 자기 나이에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거 넣어보라고 하면 만 나이 뭐 이게 생각이 안 지나는데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집어넣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액티브한 유저들이 있는 탑 소셜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보면은 뭐 보이시죠? 보면은 텀블러,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쪽에 보면은 텀블러 같은 경우는 어느 구성원이 많아요? 텀블러 같은 16세에서 24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은 카메라 모양의 그림처럼 역시 사진 중심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인스타그램 안에 편집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어진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25세, 34세 쪽, 그 다음을 유지하고 있네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볼까요? 페이스북은 어느 쪽이 많아요? 10에서 24세도 많지만 어느 쪽이 많습니까? 30. 네, 그렇죠. 우리 때의 나이죠. 그렇죠. 35, 44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느 중심적인가 아셨어요? 요 중간까지. 그렇죠? 예. 25세, 40대, 50대까지가 가장 많은 수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32%로 보면 35세에서 44세 쪽이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탑10 소셜 플랫폼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카운트 오너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단순하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보면은 계정을 갖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입니다. 계정을 갖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봤을 때는 어디가 맞습니까? 역시 페이스북이 역시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액티블리아 사용자들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면에서 봤을 때도 페이스북이 역시 가장 SNS 쪽에서는 역시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벌써 봤을 때 보면은 구글 플러스, 그렇죠? 구글 플러스라든지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쪽에 보면은 계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활동적인 사람들 그냥 봤을 때도 여기 이쪽에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아직도 좀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또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 구글 플러스도 있지만 유튜브, 그렇죠? 같은 회사의 것들이 보면 유튜브 쪽이 두 번째로 높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마이스페이스, 물론 예전부터 오래도 있었습니다만 마이스페이스라든지 텀블러, 핀터레스트, 나도 같은 이런 외국의 다양한 그런 SNS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글 플러스하고 유튜브, 트위터와 그 뒤를 페이스북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메시징 앱. 메시징 앱이 뭐야? 문자. 우리 휴대폰 문자 대신에 보내는 요즘 앱들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 중에 성장세, 최근 6개월 사이 성장세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뭘까요? 최근 6개월 사이 성장세입니다. 스냅챗. 스냅챗이 가장 많이 뜨고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메신저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도대체 끄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인간 그걸 보내오는 거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페이스북 메신저 굉장히 페이스북과 함께 가장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까 보셨듯이 라인, 네이버 라인 일본, 아시아 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라인은 정말 많이 사용하죠. 일본 사람들 라인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라인 많이 쓰고 있죠. 핀터레스트,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 여전히 41%, 그다음 바인, 미팅 메신저, 구글 플러스, 바이버, 그다음에 왓츠앱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왓츠앱, 트위터, 유튜브, 스카이프, 페이스북, 폴스페어, 텀블러 이런 순서로 최근 6개월간에 각각 성장하고 있는 소셜 앱들, 그래서 메시징 앱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3, 4분기 우리 현재 3분기 끝났죠? 이제 4분기가 지금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메신징 앱의 어떤 랭킹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꼭대기가
가장 최근 가장 글로벌 상에서 봤을 때 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 글로벌하고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위챗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네요. 삼성에서 내놨던 게 있었죠. 챗 온이라고. 삼성에서 망한 거 아시죠? 문 닫기로 했다는 것은 안 하기로 할 걸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걸 하면 이렇게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챗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가장 많은 23%, 그 다음에 에이펙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시 위챗이 39%로,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여기 가장 이 세 가지가 가장 뜨고 있는 그런 그 모바일 메신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그런 SNS들의 기능들을 좀 보셨습니다. 카카오톡이 우리 쪽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한국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톡도 요즘 국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불신 때문에 이탈된 회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왓츠앱을 많이 몰려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거 같은데 카카오톡이 좀 이탈이 좀 많았던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많이 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웹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위챗을 한번 잠시 보시면 여기 이제 위챗이죠. 이 위챗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챗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여러 그 채팅 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화면들은 구성들은 다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유명한 탄센트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챗이 가장 좀 뜨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많이 쓰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중국이라고 하는 걸 잘 고려해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그냥 하나 했다 하면 인구를 밀어붙여 버려요. 그럼 다시 답이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잖아요. 서울시청 우리 앞에 국제 빌딩에서 우리 모임 갔다 보면은 점심 먹고 나오면 막 중국인들 전부 가졌잖아요. 명동일 때고 뭐. 그런데 그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그 관광 전체 관광객 중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중에서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 2%밖에 안 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비가 되고 관광 호텔이 없고 이러잖아요. 2% 오는 거예요. 2%. 만약에 중국 사람들 관광 나가는 사람들이 10%에 우리나라 오면요. 우리나라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 아시죠? 쇼핑이 쌍끌이 쇼핑이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거기 얘네들은 싹싹 쓸어버립니다. 쇼핑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처럼 한두 개 고르고가 아니라 아시죠? 이렇게 끌어오는 거 이렇게. 개수 안 세고 이렇게. 참 대단한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옷을 입은 거 봐서는 도대체 부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 얘는 특징은. 그러니까 얘들은 헐방에 생겼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 얘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얘네들의 위세는 무섭습니다. 중국이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우리 잘 보고 봐야 됩니다. 이 위챗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얘는 탄센트 그룹인데 얘네가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죠. 얘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얘네가 시가총액이 150조예요. 150조 현재 150조입니다. 장. 예, 억이 아니고요. 조예요. 150조. 얘네 했다면 얘네들은 이래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했다면 세계 1위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섭게 나가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으로 요즘 진출하고 있어서 탄센트 그룹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대단한데 얘는 최근에는 얘네들의 그 게임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가 진출했어요. 최근에는 결제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아주 각 분야별로 SNS를 다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중국의 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 결제 서비스가 텐페이라고 탄센트 그룹이잖아요. 텐페이라고 하는 요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도 얘네들 잘하고 있는데 이 텐센트 그룹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얘네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의 50%를 얘네 장악했어요. 현재요. 굉장합니다. 중국의 거의 게임 성장 속도나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얘네 5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서운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위챗도 서비스까지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가장 유럽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방문하는 글로벌한 소셜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일단 보면은 뭐 하루 이상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 명예에서 봤을 때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 비율로 보더라도 어디가 가장 높아요?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데일리를 보나 위클리를 보나 하여튼 뭘로 보더라도 여전히 페이스북이 가장 위력이 큰데 어떤 게 눈에 띄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네, 눈에 좀 띄는 게 몇 개 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눈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보셨던 가장 글로벌하게 눈에 띄는 그런 SNS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튜브가 일단은 가장 한 달에 가장 많이 방문한 서비스로 유튜브가 이제 또 많이 85% 정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페이스북을 또 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열한 서비스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폰하고 태블릿을 비교한 건데요. 보면은 아이폰 요즘 6, 또 6 플러스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요즘 최근에는 많이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보면요. 자, 아이폰 6가 등장하면서부터 아이패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잘 예측했는지도 몰라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커지게 하면은 어차피 패드 시장은 줄어들게 돼 있고 그 패드 시장까지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딱 영역을 구분해놨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스마트폰에서 폰에서는 갖고 놀아야 쉬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키우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패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패드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아이폰 사용자들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아이폰 6 플러스의 때 아이패드를 봤을 때도 보면은 역시 큰 휴대폰은 패드 시장을 점점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태블릿 시장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인기의 1위는 구글 지도인데요. 작제 나온 겁니다. 앱스데이 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작제 나오는 내용 보면은 전 세계 앱의 1위, 인기 1위를 봤습니다. 봤더니 1위가 뭐예요? 역시 꼭대기가 구글 지도죠. 구글 지도 앱이 가장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가 가장 앱에서 인기가 1위일까요? 우리나라는요? 네? 카카오톡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한국 사람들은 죽어도 네이버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이버. 그리고 뭐에 그다음에 다음이죠. 안 좋은 다음. 이게 안 좋은 다음. 자,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구글 플러스, 그다음에 위챗. 위챗 보셨죠? 성사문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트위터, 스카이프, 페이스북 메시지 있죠? 왓츠앱, 뜨고 있는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2014년도에 소셜미디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C 미디어 마케팅 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같이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디다 활용하고 있는지 컨텐츠 산업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동 동선을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는 길목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는 길목을 잘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는 실태를 한번 봐주게 되면 그것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성별을 한번 제가 여기서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한번 봤더니 누가 많이 이용해요? 여자들 성별이 2.2시간. 한국 여자들은 했다면 또 확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2시간. 전체는 1.9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별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습니까? 우리가 밤새죠 사실은. 하지만 쓰는 사람들과 이제 안 쓰는 사람들과의 평균을 내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기기 뭘 이용해요? 네, 거의 2014년도 보세요. 성장세를 보면 됩니다. 12년, 13년, 14년 봤을 때 어때요? 네, 역시 스마트폰의 위력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고 83%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는 PC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PC가 확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다.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80% 정도라는 얘기는 거의 다 수시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SNS는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예측이 된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그 오피스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무료화되고 있죠. 전부 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언했죠.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강의 씨 서소셜에서 강의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오피스를 전부 다 대체해서 무료로 쓸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편집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요즘 다 나오고 있죠. 한국 같은 한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무료 오피스 시대 누구나 인터넷 접속해서 편하게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프레지 같은 경우도 새로 발표했어요. 프레지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프레지 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구현해주고 보여주고 하는 프레지를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프레지도 이제는 스마트폰과 PC에서 다 양쪽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오픈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 에버노트 같은 경우도 에버노트도 요즘 에버노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작이 됐어요. 에버노트 비즈니스.
그럼 마치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에버노트를 마치 그룹 웨어처럼 일정 관리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일정 관리를 구글 중에 뺏기다 캘린더를 뺏기니까 에버노트가 아예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예 일정 관리까지 메모에다 일정 관리에다 회의 기능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노리는 글로벌 업체들의 지금 시선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가 아주 앞으로 시장을 점령해 나오는 게 좀 장난 아니거든요. 성장 속도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버노트를 각 회사들마다 또는 기업 지역에서도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보시면 소셜미디어 이용 기기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특성별로 2012년과 14년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성장세나 아니면 하락세를 볼 수가 있겠는데 보면 뭘까요? 뭐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 20대, 30대, 40대 이상 있어요. 봤을 때 뭐예요? 여전히 예, 스마트폰이 가장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PC, 노트북과 태블릿을 보시면요. 급감입니다. 거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PC나 노트북으로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점점 스마트폰이 거의 위세가 80% 이상, 40대 이상에서도 79%예요. 대단하죠? 이제는 그런 추세가 점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태블릿 PC 노트북도 27%였는데 이제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일단 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2014년도 올해 기준입니다. 정확히 나온 자료는 이제 6월달 나왔는데요. 자료를 같이 보시게 되면 어떤 소셜미디어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네, 역시 페이스북 77%입니다. 근데 아직도 페이스북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주변에 좀 이상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깨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비율 봤을 때도 엄청납니다. 여성 비율이 80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페이스북은 남성들이 더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대, 30대, 40대 보시면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점점 아직도 10대 애들은 좀 약간 다르긴 해요. 좀 모양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대, 30대, 40대에서는 여전히 지금 근데 다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모든 계층을 다 끌어가려고 페이스북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잡다한 기능들을 자꾸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셜미디어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좀 많이 좀 흔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보다 보면 얘가 정체를 모르겠어요. 처음보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동영상 넣죠, 그런 온갖 잡다한 서비스를 다 넣다 보니까 페이스북 자체가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좀 다른 데서 뭐 좋은 기능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도 하나 집어넣고 다른 데서 뭐 한다 하더라 하면 또 넣고 자꾸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20대 이하, 10대 아이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또 조사 나오고 연구 나오는 내용들 보면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은 확실하거든요. 보여주는 자기만의 특성 있는 그 SNS를 좋아하는 데 반해서 페이스북은 너무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쓰던 사람들은 좋은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 아닌가 싶고요. 카카오 스토리 보면 역시 어디 쪽입니까? 네, 쭉에 역시 40대 이상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갖고 있어요. 네. 카카오 스토리는 사실 좀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렇죠? 상당히 폐쇄적인 서비스여서 한국 사람한테 좀 맞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용을 해야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회원이 다 뭐예요? 내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화 기반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 전화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고 있죠. 근데 세계적인 SNS 스타일은 좀 뭐예요? 서로 가입이나 서로 이렇게 서로를 가입시키거나 허락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고 있어서 그 방향과는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SNS를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도구로서 플랫폼으로서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폐쇄적인 면이 사실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가 특히 잘 안 맞죠.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밴드 요즘 초딩 밴드 난리 났어요. 요즘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요즘 송년회 전부 초등학교 밴드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어디 가나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역시 압도적이에요. 40대 이상. 네, 아시죠? 말이 초등학교 동창 밴드들. 그래서 요즘 40대 이상 여성이 집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안 들어온다면서요, 요즘요? 밴드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남편들은 도대체 뭔 밴드냐고, 그룹 밴드를 구성했냐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 인간들하고 그렇죠? 네.
많습니다. 보시면 블로그가 어때요? 블로그는 줄고 있어요.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블로그나 카페가 점점 이제 잠깐 쇠퇴하고 있어서 요즘 꾸미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카페 회원 관리하고 가입시켜주고 등업해주고 누가 그런 걸 했어요. 굉장히 귀찮죠 요즘요. 댓글 3개 남겨라 뭐 이런 거. 네. 뭐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 블로그 가입하면 아니 카페 가입하면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글 2개 그다음에 댓글 10개 올려야 등업해주고 성질나서 안 해버리고 말이죠. 요즘 그런 거 참 많아요. 핀터레스트 아직은 우리가 좀 미약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초기 시장이고요. 또 링크드인 요즘 많이 BTS 쪽으로 해서 직장인 사이에서 요즘 열풍처럼 좀 번지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유튜브 같은 것들, 인스타그램 여기서 젊은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꾸미는 기능이 많아요. 아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많아서 아주 좀 특히 사진에 민감한 이미지하고 소리에 민감한 20대, 10대 애들한테 아주 요즘은 어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SNS 중에서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게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가장 뜨고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걸로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글 플러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사용자를 많이 넓혀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깔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주 이용 활동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활동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했더니 역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친구 글 확인. 내 거 안 올리고 남의 거 확인하느라 바빠요. 원래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글 올리는 사람보다 남이 글 올린 거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70%, 20%는 남의 거 퍼다 나르는 거 20%.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남겨주고 공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체크해준 사람들이 거의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글 올리는 사람은 솔직히 10%도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거 올리는 것조차도 누구 거예요? 남의 거 베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창의적인 정말 새로운 콘텐츠는 거의 별로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좀 카피 문화, 자꾸 컨트롤 C, 컨트롤 V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기도 해요. 남의 거를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올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출처도 안 갖추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친구를 확인하는 건 남자 손 돌리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89% 거의 그렇죠? 네, 갖다 붙여요 거의 대부분이. 확인하는 거죠. 그냥 가서 남의 올려진 것만 확인만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78.4% 나오고 있고요. 20대, 30대, 40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보세요. 남자들 글 안 쓰는 거 아시죠? 27% 주로 여성들이 올린 거 퍼나르고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40.9%. 다른 사람들 반응에 반응하는 거, 댓글 해주는 사람들 역시 댓글은 잘해요. 글 올리기 싫고요. 40% 댓글 달기, 공유하기, 리트윗 해주는 거, 가공해주는 거 6.7%. 그러니까 뭐예요? 6.7%가 의미하는 건요? 남의 거 갖다가 내 것처럼 올리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편집 가공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문화가 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주 관심 컨텐츠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 관심 컨텐츠를 한번 볼까요? 관심 컨텐츠를 보게 되면요.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 13.9%, 정치 19.4%, 사회 31.2%, 문화 이쪽이 아무도 몰렸는데 IT 미디어에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40%가 넘는 IT 미디어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에 관련된 어떤 IT 발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지 않은가라고 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생활 문화 쪽에 역시 관심이 많은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많이 활용하는지를 나이별로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 쪽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역시 20대 그런 쪽으로 갈수록 연애 오락 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콘텐츠가 그 다음에 40대 이상에서는 주로 어느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부터 보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20대 쪽에. 그 다음에 IT 미디어 쪽은 역시 40대 이상 쪽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선호하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유형을 보게 되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컨텐츠 쪽에 좀 관심이 많은가? 소셜미디어 쪽에서 관심이 많은가 보면 어디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더라도 그냥 글만 올라가는 사람의 글보다는 뭐가 있는 거 좋아요? 사진,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사람들은 보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글만 올라간 거 잘 안 본다는 얘기죠.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형 쪽에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남들한테 주목받는,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미디어를 갖고 오려면 뭘 올려야 돼요? 사진, 영상, 사진이 올라가야지만 훨씬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가 아닌가. 관심도 벌써 텍스트가 1.1%밖에 안 돼요. 거의 뭐 몇십 배, 65.3%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은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형, 그러면 동영상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링크형도 있지만 역시 내가 직접 올린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도 많이 볼 것 같지만 의외로 동영상만 있는 경우에는 또 나의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죠. 또 그런 것도 또 우려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직접 보기보다는 한번 보기만 하고 살짝 지나가지 직접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20대일수록 역시 이미지 쪽으로 많이 가고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 쪽으로 역시 40대 이상. 왜 그럴까요? 40대 이상인데 왜 텍스트 이미지 쪽으로만 많이 가고 20대 이상은 20대 쪽은 이미지 쪽으로 주로 많이 갈까요? 왜 그럴까요? 40대 이상? 일단 안 보여요. 눈이 아파서.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텍스트와 이미지 같이 있는 사진이 있는 거를 좋아하죠. 그렇죠?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20대들은 주로 뭐예요? 네. 같이 있는 것보다 사진 많이 쓰면 돼요. 구구절절한 소리 필요 없죠. 그리고 애들끼리 말하는 말들은 그렇죠. 단순한 압축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런 용어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도록 하시죠. 20,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젊은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소통도 중요하니까. 중앙일보 12월 17일자 3일 전 나왔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자, 20, 30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탑 10이 되겠습니다. 탑 10인 것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동 10위가 있어요. 예리하신 분들 벌써 아세요. 자, 그러면 자, 1위가 뭘까요? 1위 뭘까요? 네? 1위 가장 많이 하는 거. 네? 카카오. 네. 카톡이죠. 카톡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카톡 48명. 네. 가장 앞서. 2위가 뭘까요? 2위. 카스. 카스로 할까요? 가장 많이 이용한 그냥 앱이에요. 이거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앱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거 많이 쓰는지. 두 번 네이버. 건축어도 네이버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네이버. 네. 궁금해도 무조건 네이버. 집도 찾을 때도 네이버. 항상 네이버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자, 3위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페이스북. 네, 페이스. 3위.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페이스북이 3위가 되겠습니다. 자, 4위 뭘까요? 4위. 20, 30대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까요? 멜론 서비스. 음악. 굉장히 좋아하죠? 음악. 요즘 음악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멜론 서비스 나왔습니다. 자, 5등 뭘까요? 자, 인스타그램. 사진을 SNS죠? 사진으로 올려서 하는, 주로 사진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5위를 차지했네요. 6등 뭘까요? 6등? 늦게 나오는 다음 나왔어요. 절대 다음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 얘네들은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 카카오톡하고도 인수해 서로 이제 합쳐졌지만 이름이 워낙 안 좋아요. 다음 나오잖아요. 이름이 안 좋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7위가 뭘까요? 네이버 웹툰. 요즘 10대 애들은 웹툰을 안 보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죠? 이걸 반드시 봐야 잠을 자요. 그런 정도로 아주 열광적으로 젊은이들까지 빠져들고 있는 네이버 웹툰. 다음 김기사 아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서비스예요. 김기사.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김기사 까는 게 아주 유행이 되버렸을 정도로 김기사 부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서비스 8위였습니다. 자, 9위 볼까요? 뭘 많이 쓰게요? 이제부터 차분하게 은행 일을 해야 되겠죠? 국민은행, KB은행. 요즘 은행들이 요즘 아주 시련의 계절이에요. 요즘 은행원들이 계속 요즘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국민도 요즘 최근에 감원 중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교통수단이에요. 지하철. 그렇죠. 하철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앱들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철. 자, 공동 11차장이 하나 더 있네요. 볼까요? 랜드. 진입니다. 이건 KT에서 하는 음악 서비스, 음원 서비스. KT에서 하는 겁니다. KT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쓰시죠? GD라고 하는 거. 요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서비스 중에 10가지 탑 10입니다. 수치를 맞춰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추세가 뭔지 아시겠죠? 페이스북이 상위권에 올라있고 SNS 보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쵸? 카톡 이렇게 이런 것들이